3만 년에서 15,000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인종에 대해서 인종이 왜 아니 그렇게 3만 년 이렇게 갈라졌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눈이 파랗고 키도 크고 하얀 피부가 생기고 이제 뭐 그랬냐 그거죠. 인종, 레이스죠. 인종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인간의 종류인데 그게 이제 왜 생겼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피부가 하얘지고 눈깔이 파래지고 눈알이 파래지고 뭐가 하고 한 거는 극히 최근입니다. 몇천 년 전 사이에 몇천 년 전 사이에 그게 원래부터 이게 뭐 아프리카 나와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최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종과 뭐 민족은 이제 레이스라고 그러고 민족은 뭐 에스니티스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저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레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뭐 민족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저런 용어를 씁니다. 미국에서 저런 얘기를 함부로 쓰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종이라는 거는 악명 높게 이 캠브리지 대학의 인류학자 이 사람이 쓰는데 인종이라는 개념은 악명 높게 모호한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정의가 하나도 없이 주관적으로만 색깔, 생김새, 이보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오늘날의 정치, 사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종이라는 건 뭐 요약을 하자면 단순히 지리적 집단을 구별하는 데 이게 쓴 거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레이스는 소셜 콘스트럭트라고 사회적으로 만든 구성이지 그거는 과학적인 분류가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인간의 그 DNA에 30억 개의 염기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마다 틀린 게 3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0.1%죠. 300만 개가 이제 개별로 틀린데 이게 300만 개도 뭐 흑인종이나 백인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서 다 거기서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약간 자세하게 알아보죠. 원래 이제 이게 인종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썼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피부 색깔이 근데 이게 무슨 왕이 파라오 뭐 세티 뭐 1세인가 뭐 10세인가 모르는데 이 사람 무덤에 나온 그림인데 이게 어느 게 이집트 사람 같아요? 어느 게 이집트 사람 같아요? 지들이 그린 거지. 다 이집트 사람. 요게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껌티티하게 그렸어. 껌티티하게. 그래서 요거는 저 시리아, 리비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누비아는 확실히 지금 저 아프리카 흑인족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리아 사람. 자기들이 껌티티가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색깔, 피부색이나 출신별, 행동 이런 거는 구분했지만은 인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그냥 저 사람이 나하고 피부가 틀리는 요 정도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인종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피부색이 차이 요 정도밖에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가 누구죠? 카라칼라 세테 뭐 흑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죠? 흑인이었다는 건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세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사들이 추대하면 그 황제가 되는 건데 그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이태리 그 명문가는 피렌체 훨씬 네? 훨씬 네? 메디치가 메디치가의 초대 공작이 어머니가 흑인 어머니가 사생아 그 아버지가 교황이고 클레멘스 뭐 메센거고
크레멘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신사. 그건 이제 그 교황 심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이 시커멓고 그래서 흑인 사생활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메디카의 초대 공작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인종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와 베르니에라는 사람이 1864년에 이제,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서 이제 인종을 몇 개를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 부분. 근데 그것도 차별적인 적은 아니고, 근데 지금 나눈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인용은 안 했는데, 형편없이 나눴어요. 말도 안 되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빼버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레이스라는 단어를 불어 이제 라스인가 근데 불어 단어 봐도 이게 계통, 지역적 계통 그런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라르스 사전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캠브리지 대학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여기서 처음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걸 처음으로 나눈 사람은 그 뷔퐁 남작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눴냐면 라플란드는 이거 핀란드 그 이몽 국적이에요. 타타르 동양 사람, 다마시아 사람, 유럽, 에티오피아, 인디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사람인데요. 1764년인데 이 사람도 전혀 인종차별적인 저거에서 쓰지 않았어요. 이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두 개를 피부색 요거를 이렇게 6개로 나눴는데 이거는 기후하고 습관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더 잘못 생각한 게 그건 한두 세대 만에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유전적인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인데 기후, 식단, 예절 때문에 요게 틀려졌는데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다. 그냥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 사람이 이 독일 사람인데 블루멘 바흐라는 사람인데 이제 18세기 사람인데 1700년에서 1800. 이 사람은 이제 5개로 이제 구분한 겁니다. 5개로.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종을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종은 바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바뀐다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퉁구스국의 동양 사람입니다. 몽골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몽골인족이라는 게.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 코카사스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썼는데 왜 코카사스라고 썼냐면은 요 코카사스 인종이 제일 살기 좋은 데 산다 이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카사스 지방에가 고산지대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인류가 진화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는데 제일 좋을 것이다. 그래서 코카사스라는 이름을 썼대요. 코카사스라는 그 인종이 그 다음에 말레이 인종,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인종 이렇게 나와서 5개를 구분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어떤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린네 그 싱글의 이거 한 사람이 이제 원숭이하고 유인원 이런 거 분류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그 좋은 업적을 내겠지만 인종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라고. 아프리카에는 원성에 의해 지배받고, 아메리카에는 습관, 아시아에는 신념에 의해서 받고, 유럽에는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 18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했고, 이 프랑스 교과서인데 19세기 1888년에 이거 보면 이 부분을 했어요. 하스존 노란 인종, 하스 브라운시 하얀 인종, 그 다음에 이건 빨간 인종, 코 구주 붉은 피부 인종 뭐 이렇게 이제 갈랐는데 요게 이제 픽스가 된 거죠. 픽스가 유럽에서 픽스가 돼갖고 이제 특히 19세기 말 20세기까지 20세기 이제 거의 말까지 뭐가 유행했냐면 과학적 인종주의가 이제 유행을 한 겁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뷔퐁 남작이나
울른바토 같은 사람은 이걸 선천적으로 보질 않는 거거든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이렇게 본 건데 이게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완전 인종차별적으로 가. 그래서 그 19세기의 베스트셀러 3위 인종에 관한 그만큼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적인 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두개골 제고 이런 게 막 기계도 생기고 완전히 이게 이제 유행하는 겁니다. 유행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완전 인종차별이 유럽 중심에 그게 이제 생기고 신체에 따라 틀린다. 이거는 근데 노예와 식민지 이걸 이제 정당화하는 이게 이제 고정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이 사람이 미국 인류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형편없는 그 주장을 핀 겁니다. 그래갖고 유럽인은 가장 지능적이고 균형 잡혀 있고 아시아인은 리더십을 적합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메리칸은 지식이라고 아프리카는 형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뇌과학의 브로카 영역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고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냐면은 1차 이제 세계대전 때 세계 1차 대전이 있잖아요. 그 1400 몇 년인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일전쟁, 노일전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국을 먹기 위해서 일본의 야욕이 그렇게만 배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는데 청일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2500년 동안에 중국 체제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가 기가 막힌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새가 막히게 모르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중국 체제가 무너지는 게 청일전쟁.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교육을 맨 일본이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의 사이드 효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또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그 다음에 노일전쟁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죠? 노일전쟁에 일본군이 몇 명이 참가했을 것 같아요? 100만 140만 러시아가 몇 명이 참가? 러시아도 뭐 140만 명인가 110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각쪽에 러시아는 뭐 10몇만 명이고 일본도 8만 명이 걸고 전사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어요. 러일전쟁이. 우리는 그걸 지금 뭐 여러 여기 한반도 주변 싸운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게 영차대전이라고 해요. 영차대전. 이미 유럽에서 나기 전쟁이 거기서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양쪽에서 280명이 싸우는 전쟁이다. 사상자가 그렇게 나오고 몇십만 명이 나오고 그걸 우리는 그냥 띵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던 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이죠. 1차 대전의 요 사진은 뭐냐면은 요 사진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잘 아다시피 일본은 승전국입니다. 일본은 승전국, 1차 대전 승전국이에요. 근데 아니 승전국이었냐? 황당무기에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아주 진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장식.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요하네스 베일 요 사인하고 있는 사람이 독일 대표고 요 넘겨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고 전부 다 이게 유럽 귀족들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원수로는 우드로 윌슨이 처음 참석했어요.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요 끝에 보면은 사이언 후세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 얼굴 끊어진 사람? 네? 요 끝에. 여기 얼굴 짜는 사람. 그래서 서양놈들이 사진 찍을 때 자리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좀 찍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이언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900 베르사유 궁전에서 고을의 방이라는 데서 이제 사인을 했는데 항복문서, 독일이 항복한 거죠. 항복하면서 1915년 6월 28일 날 사인을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이 회의에 나갔을 적에는 최대 목표가 인종차별 문구를 넣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 일본 말로 하면 일본 한자로 하면 인종차별 철폐 이게 제일 목표였어 일본에. 왜 인종차별 영어로 하면 racial equality 요걸 넣자가 일본에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대표 여기 간 최대 목적이 저걸 넣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메이지 명치 유신인데 메이지 유신은 무지무지하게 찬밥을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특히 미국 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차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 했는데 요 1차 대전에 일본이 왜 승전국이 됐냐면은 참가를 안 하려서 유럽 전쟁인데 불아파 전쟁이라 일본이 참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영국하고 일본하고 영일 동맹이 영일 동맹. 그래서 일본 보고 계속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갔는데 왜 이제 나가냐면은 우리 이제 칭따오 맥주 하는데 무슨 중국이 청도 거기가 독일 땅이 있잖아요. 독일 반환권이 있잖아요. 그 영국이 그거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몇만 대군가 갖고 전쟁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만 전쟁한 시베리아 출병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카나다 이런 데서 요구하고 카나다 서해안에 함대를 보냈어요. 일본에서 함대를 보내갖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독일 그 섬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해갖고 그 호주 뭐 이런 데 해갖고 호주 인도洋까지 진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일본의 특전 함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중해까지 간 거예요. 지중해. 그래서 350회 전투해갖고 787층을 구출했어요. 일본이 공짜로 먹은 게 아닙니다. 안 가려고 그래서 끝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갖고 특히 윈스턴 처칠이 그때 이제 해군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영국에 계속 가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일본은 끝까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긴 겁니다. 일본이 승전국인데 쫙 구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종차별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게 제일 목표죠. 얘들은 뭐 땅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웃기는 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냐면은 처음에 투표를 했어요. 이걸 일본이 제안해갖고 인종차별 문구를 넣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갖고 이태리 총리가 이제 찬성 발언을 하고 프랑스가 찬성하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17개국인가 뭐 투표했는데 찬성 11표. 그 다음에 등록을 안 했어. 불참은 아니고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선거를 안 한 거죠. 그게 6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다수결로 통과가 됐는데, 그거 딴지 거는 놈이 누구냐. 호주에 호주 백호주의 해갖고, 호주가 직접 하지 않고 영국을 붙이더라고. 영국 보고 반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골 때리는 친구는 그냥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리드로 윌슨. 민족 자기주의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종차별이, 인종이 똑같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증거를 대라. 그 다음에, 이런 투표는 만장일치를 해야지 다수결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이게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다수결로 통과가 된 법안이 2개를 있어요. 이거 제가 말도 안 돼요. 그게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 민족자결주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네 나라 안에서 미국에서 개파먹은 점 만드는 인종적인 온갖 차별적인 흑인 차별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서 미안하니까 떠오르준 게 일본한테 영토를 준 거예요. 떠오르준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산동반도 이제 아까 칭따오 그거 있잖아요. 일본한테 독일 관할권을 중국이 아닌 일본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서 참가했었거든요. 했다가 일본한테 주니까 퇴장서를 사인 안 하고 갔어요. 일본한테 준 겁니다. 일본은 또 싸웠고, 또 실제로 싸웠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 뭐를 했냐면은, 태평양에 이제 마리아나 제도, 무슨 이제 마리아나 미실, 캐롤라인 제도, 여기 독일 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의 적도 이북의 모든 섬은 일본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땅이에요. 2차 대전 때까지. 일본 놈이 막 먹은 거예요. 일본 놈이 이제 원래
1914년부터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많이 자기 땅했는데 이제 분란이 있었는데 이 2차 대전 때 이제 미안하니까 윌슨은 미군한테 힘을 놓고 반대는 했지만 영국에서 가져거든요. 이 땅이 아니고 이제 국제연맹이죠. 연합이 아니고 국제연맹에서 위임 통치권을 영속으로 준다. 그렇게 준 겁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가졌던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남양의 모든 섬들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전자가 여기다 136만 명, 120만 명이 참가해 전선대를 1차 대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은 요 인종차별자 하나 안 넣으려고 일본이 이렇게 숨을 다. 또 이 당시에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차별 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이거 양보하고 절대 양보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학을 빙자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세기, 19세기만 우생학이라는 게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좋은 인종 결혼시키고 피 좋은 놈들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열등한 놈들은 좀 빼라. 같은 인종이라도 좀 모자른 애들은 결혼 좀 더 시켜야 된다. 자식을 못 낳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공식적으로 이제 콘테스트라고 미국에서 이게 공공연하게 과학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뿌리가 있냐면은 깊냐면은 그 DNA 발견한 사람이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잖아요. 이게 왓슨 이게 잘못했네 발표만. 이거 이제 우생학을 한 사람이고 나치 독일에 이제 이한 이거죠. 그다음에는 제임스 왓슨 있잖아요. 제임스 왓슨. 이게 크릭하고 두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 이 여자가 다 발견한 거예요. 이 여자가 엑스레이 다 발견한 건데 이 두 사람이 동급시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동급시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따라죠. 네? 신문지에다 베껴써갖고 이 사람이 발표만 안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허락도 없이 이 여자 허락도 없이 베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자랑 삼아서 그 더블 헬릭스 뭐 책을 나고 베스트셀러 냈잖아요. 이 사람이 반대했고 그 책 내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내갖고 근데 이 사람은 이 크릭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고 나중에는 그 의식이 이런 의식이죠. 뇌과학에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이유가. 이 사람은 약간 좀 돌파적이고 장사꾼 기질이 있어갖고 그런 이제 이 사람의 상업적인 한처럼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우생활 죽을 때까지 우생활 제설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그 유명한 그 연구소가 뭐죠? 롱아일랜드 이런 거. 그걸 했는데 그거는 인종에 따라 틀리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흑인과 백인은 아주 차이가 난다. 유전자 때문이다. 이거는 자기가 얘기한 거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과학 증진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끝까지 얘기하고 이 사람이 왔으니 저 사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싹 박살나갔어요. 자기 지금 모든 거 박살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파산해갖고 노벨상 메달을 팔았잖아요. 노벨상 메달 팔아서 누가 샀어요. 400만 달러 돌려줬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산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종차별 저해갖고 아주 평이 나쁜 그 모든 훈장 줬던 걸 이거 다 박살나겠다는 사람. 그만큼 이게 분자 생활을 했다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런 인종차별에 뿌리 깊은 게 있었던 거 우생하게 돼서. 근데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가 신문에서 5년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자가 좀 뭘 못하고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 좀 적어냈어요. 하버드 총장이거든요. 그것도 우생학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광윤도 마찬가지. 이광윤. 싱가포르 수상. 이 사람도 뭐 정치는 잘했지만은 대학 졸업한 애들만 결혼해라. 걔들한테 온갖 기를 주고 여대 졸업한 애들, 똑똑한 애들한테 이게 다음 세대 멍청한 애들을 우리 부양해서 이 사람들이 우생학을 주장했던 사람. 이만큼 인종차별이나 우생학이 이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근데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인데, 이제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을 가지고 있어 평생 했던 사람인데 미국 독일계 미국 인류학자인데 현대 인류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인류학을 이렇게 구분한 거죠. 고인류학, 인치인류학, 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이걸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이 사람 제자가 그 유명한 마가렛 미드, 뉴기니아에서 말이 세조 자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국화 칼 했던 이제 이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이제 인종을 갖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보는 게 형편없다는 걸 평생을 그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문화, 높은 문화, 낮은 문화라는 건 없다.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은 없다. 발전된 형태로. 그 다음에 좋거나 나쁜 문화라는 건 없다. 그는 자기의 문화에, 자기가 자라난 문화에 그 프리즘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지.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박물관 구조도 싹 바꿨다고 해요. 인종 차별을 없애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저걸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군자생물학이나 이런 바탕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50년대 이후에, 아까 이 사람의 이제 그 연구에 힘들어갖고, 이제 주의를 어떻게 되냐면, 인종이라는 걸 쓰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뭐냐면, population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좀 이게 번역을 하면 이상하더라고요. population은 인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저기서는. 인종 대신에 인구라는 말 쓰는 이 말이 아니고, population이라는 건 이제 통계나 이런 데서 개체들의 집단이라는 얘기, 그 뜻이거든요. 인구라는 얘기가. 물론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 인구가 되지만은, 그걸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50년대 이후에는 레이스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과학에서. 근데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도. 근데 그렇게 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념비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선구적인 그 인류학자들, 그 생물학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군이라는 거, 포퓰레이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서식지,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데가 비슷한 데 살고 있어서 교배가 항상 가능한 사람들의 집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가령 이제 이게 옛날 같으면은 흑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흑인종이나 백인종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비슷하다는 유전자가 아까 33억 개 중에서 300만 개가 틀린데 그 300만 개도 거의 사람들끼리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딱 다를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형이라고 그러죠.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거는 나타나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거는 나타나지 않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거 차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 보면 대립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색이다. 엄마 머리색은 노랗고 아빠 머리색은 까맣다.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열성 모성해갖고. 그렇게 나오면 이거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느 게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되고 안 되는 그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그래서 눈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눈 색깔의 유전자에 오카2하고 뭐 헤르코2, 이런 이제 두 개 안에 훨씬 더 많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유전자는 전 인류가 다 갖고 있거든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어떤 조금만 덜 변이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대립 유전자는 표현형이거든요. 눈 색깔에. 페노타입, 요게 결정을 하는 거지. 사람의 유전자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저거죠. 눈 색깔이 틀린 거는, 뭐냐면, 사람도 비슷해. 이게 이제 틀린 그런 거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집단 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절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데, 이 네 가지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인종 같은 게 이렇게 착시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선택, 모성이냐, 그 다음에 밑에 돌연변이,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 유전자 흐름,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흐르잖아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 그 다음에 제네틱 드리프트라는 걸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렇게 막 유전자가 섞였는데 막 이렇게 몇 번 따다 보면 인구가 작아지면 그 일부만 가는 거죠. 그 창시자 효과가 나와갖고 거기에 확대가 돼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대 효과인데 요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유전자 흐름은 이거 섞는 건데 유전자 흐름은 뭉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우연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구가 적을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어디든지 인종 같은 게 잘못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이론이 이제 이게 나왔을 문제가 뭐냐면 찰스 다윈은 이제 자연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자연 선택. 근데 개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 문제잖아요. 내가 환경에 적으려면 내가 변하는데 이게 집단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그 개인하고 집단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걸 한 게 이제 현대 진화론이죠. 그래서 모던 신테시스 이론이라고 해서 인종의 개념을 깨는데 이제 기여한 이 저겁니다. 그래서 요 인종이 없어지는 개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자연 선택입니다. 다윈의 환경에 적응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 색깔이 어쩌고 까만 피부가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그 현상이 집단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개인 문제가 그걸 설명한 게 여기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써놨지만 그게 근데 진화입니다. 20세기 진화입니다.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신테시스라고 이렇게 불려야 할 텐데 그래서 그 개념에 의하면은 유전자의 인종의 이 유전자 다양성은 정말 그거는 헛된 망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브젠스키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같은 뭐 생물학이나 진화에서 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게 Genetics and the Origin of Species. 유전학과 인종, 종의 기원. 요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이 현상을 조금 아까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하고 집단의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골 때리게 복잡하게 썼는데 이 사람은 요 책을 갖다 3번을 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썼대요. 근데 이제 저 연대가 갈수록 점점 쉬워져. 그리고 불필요한 개념을 빼버려. 해갖고 누구나 쉽게 진화나 이게 이제 개인의 진화가 개인의 자연 선택이 집단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한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종이나 이거는 문화나 이런 거지. 이거는 인간의 종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종도 없고. 그래서 혈통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사이비 과학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생학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이제 줄리안 허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요거를 더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진화가 미크로 진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멘델의 법칙하고 아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주 두 사람이 기념비적으로 이제 이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옛날에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형편없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종, 인간의 이것도 형편없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나오고 클레이드인데 인간 집단으로 묶은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클라인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클라인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클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전 현상하고 관계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분포를 가진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클라인이라고 해요. 그라디언이라고 해요. 고배에서 까만 머리인데 저 하얀 머리다 하면 고배에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클라인이라는 게. 근데 이 이제 클라인이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피부 색깔입니다.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됐는데 어디까지가 까만 거고 어디까지가 하얀 거에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 앞에서 나도 피부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흑인이고 어디까지가 뭐이 구분할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인이라는 개념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인종은 없고 계통만 있다.
그리고 계통이라는 건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하면 큰 키, 작은 키, 중간 키, 그렇게 세계에서 아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 형질을 인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공통적으로. 근데 어느 게 나타나느냐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클라인을 이제 생성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저건데, 이건 이제 혈액형입니다. 맨 위에는 블러드 타입 A다. 이 진한 게 이제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B. 다 틀려요. 그죠? 아까 피부색하고 전혀 틀려요. 피부색은 아까 뭐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까맣고 저도 보니 까맣고 됐는데 이거는 혈액형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가면 거의 다 오형이에요. 아메리카는 거의 다 오형이거든. 오형이고 이제 B형 같으면 아시아에 많고 A형 같으면 유럽에 많고 이게 피부색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간의 몸에 피부색, 눈색, 뭐 혈액형 이런 각각 유형을 각자 논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으로.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인종을 할 수 있냐? 형편없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non-concordance가 서로 각자 논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인종별로 이렇게 있는 거는 다 각자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오이 저렇게 많습니까? 네, 거의 다 오이. 그건 아까 이제 창시자 효과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을 낳았는데 원래는 A, B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다 보니까 극소수만 가는 겁니다. 우연하게. 유전자, 제네틱 드리프트죠. 그 사람이 계속 가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오용만 돼요. 완전히 오용만 돼요. 유전자, 유전표류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생략해서 이제 이거 분석을 하는데 염기소를 분석하는데 이런 이제 저걸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건 이건 혈액형은 전혀 다른 겁니다. 피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저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하고 인종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밝힌 그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특히 이제 72년, 그 다음에 최근에도 있는데, 이걸 FST라는 건 뭐냐면 연기소리를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제 유전해서 뭐 픽세이션 인덱스라고 고정 지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종 간의 차이는 아까 30억 개의 유전자 중에서 300만 개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그 중에 85% 그러니까 200 몇백만 가지로 그거는 다음에는 개인 간의 차이입니다. 같은 집단 안에 우리 한국 사람 간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85.4%. 그 다음에 대륙 내 집단,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랑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요 사이에서 비롯되는 게 8.3%. 그 다음에 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을 이거로 나눈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많이 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돼서 이거보다 더한, 이거는 이제 유전자로 본 거고, 유전자로 분석을 한 거고, 이 연구는, 요거는 이제 최근의 연구인데, 이거는 뭐로 연구를 했냐면, 그 33만큼의 유전자는 유전자가 아닌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유전자는 1, 2%밖에 안 되고, 그 부호화되지 않는 연기소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93%에서 95%는 개인 간의 차이, 개인 간의 차이에서 유전자가 차이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미국 사람, 뭐, 동양 사람, 프랑스 사람, 여기하고 차이 나는 거는 3에서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황된 개념이냐면, 이 착시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2002년, 2000년 좀 자세하게 해보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모든 유전 다양성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멀어지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전부 모든 유전 그 격에 피부색이고 뭔가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제 인류의 기원이 그러는 명백한 여기서 그 조상분에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90살 되면은 유전자가 이제 아프리카, 응? 아시아, 유럽,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민족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몇 번 걸어다 보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런 그 발견은 인종으로 그룹화하는 개념은 완전히 이거는 잘못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인종이 바빠서 그걸 쓰지 않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말이 이렇게 입주하는 거는 이제 침팬지와 한 그룹보다 인간은 정말 아까 이제 몇 번의 병력 현상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극히 동일종이 인간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침팬지 같은 600만 년을 지나고, 인간은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15만 년에서 30만 년, 굉장히 젊은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화될 유전자가 다양화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병력 효과가 있었고, 그 중립전환을 하는 건 이제 귀에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쭉 했는데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또 그 인종이라는 걸 요약을 하자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인종 대신에 개체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피부색이 틀리고 뭐가 틀린 건 내 가계의 문제이지, 그거는 어떤 인간의 종류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종이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발명품이다.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까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할 적에는 잘 정말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강나라를 보면은 제일 대판이 이제 몇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공은 250년까지 흑인 백인입을 쓰게 돼 있었다고요. 지금 없어졌죠. 근데 미국은 이걸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 공공연하게 내가 흑인, 5인종, 5인종을 잘 쓰게 돼 있어요. 정말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5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색,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 네티브 아메리칸, 태평양 섬,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파닉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그건 민족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920년대에 원드롭 룰이라고 그래갖고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이라고 쓸 수 없게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폐지. 언제? 1960년대 아주 제너러스한 이런 정책을 써갖고 선택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거짓말할 때 큰일 나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양심 약간 속이고 그래도 느끼는 얘기죠. 그 다음에 97년부터는 훨씬 많아요. 2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래도 야만적인 영국이 되게 앙글로 섹슨족들이 이런 것을 인종민족을 영국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고, 카나다는 분류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만 원주민, 흑인, 기타 소수민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 통계 작성에는 안 쓴다고 해요. 이게 구분하는데 중국은 형편없는 나라예요. 56개 민족으로 쓰고 있는 나라고 미얀마 이런 후진국들이 있는 거 쓰고, 브라질은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미국하고 여기는 하나도 백인이면 백인이라고 쓴대요. 브라질은 그 인종차별하고 좀 반대죠. 유럽, 이유는 어때요? 이유는 2000년 이제 법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이런 저걸 썼다면 큰일 납니다. 공식적으로 금지하게 됐어요. 프랑스는 1946년 이게 레이스죠. 하스라고. 그러나 민족 이런 용어 썼다가는 처벌받습니다. 그런 거로 상업 비밀을 해도 안 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런 용어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거의 안 쓰고, 민족은 에스닉 그룹 이런 얘기를 쓰지만,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공문서나 상업이나 이런 용어는 그대로 처벌받습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에는 내가 흑인, 백인 이런 쓰는 거 없습니다. 유럽에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독일은 이 흑인, 백인 쓰는 건 없는데, 이주할 때 출생명식 쓸 때, 아니, 손을 쓸 때, 출생지 쓰잖아요. 출생지 쓰는 이걸 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이태리 사람인데 에티오피아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인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출생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주민을 이제 그 통계를 잡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지 인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태리어로 다 마찬가지예요. 인종 쓰는 거는 이제 anglo-saxon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같은 거 쓰는 건 중국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게 이제 인종별로 미약분 만드는 거예요. 미국 저기 BDD라고 FD에서 하는 형편 주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흑인들이 백인보다 2배로 사망률이 높다는 거, 우울혈증, 심장병으로. 그게 팔아먹은 이야기입니다. 팔아먹는 이에서 망했어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주작입니다. 저게. 왜냐면은 이 우울혈성이 신부전으로 죽는 사람이 질병 예상자가 500만 명인데 미국에 그 중에 흑인은 75만 명입니다. 흑인은 그럼 이 약을 누가 먹어야겠어요? 나머지 400만 명이 먹어야 돼요. 흑인이 백인보다 2배 많다는 거는 사기입니다. 숫자의 아까 인종처럼 숫자의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보험 되게 안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20-30달러 그렇게 처먹으려고 하는 그 약입니다. 이게 망했어요. 10년, 2009년에 뭐 어디 나스가 참여니까 망했거든요. 절대 이런 약은 쓰면 안 돼요. 콩나물 약입니다. 질병이 있는 거는 가계의 문제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을 만약 이 약이 그렇게 좋다면 이거는 이 백인 400몇만 명한테 줘야 되는 거지 흑인한테 먹을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완전히 인종은 없다 그랬는데 완전히 인종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딱 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이 왜 틀리냐고요. 왜 틀리냐고. 진짜 인종은 없다 그러는데 피부색이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게 이제 독일 사람 로스찬인가 이 사람이 60몇 가지인가 30몇 가지 피부색이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리고 이게 전부 틀린데 이게 피부가 스펙트럼으로 있는 거지 어떻게 딱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마다도 다 틀리잖아요.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나오는 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멜라닌 세포고 멜라닌 세포 안에서 이제 멜라닌이라는 저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산화가 되면 검틱틱한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꺼멓게 보이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멜라존이죠. 멜라닌 세포 내에 멜라노종이라는 단백질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산화되면서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멜라닌 세포의 개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 만들어내는 저게 좀 틀린데 그 개수가 좀 틀린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멜라닌 세포도 유멜라닌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멜라닌이 이제 특히 이제 피부색을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메커니즘인데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태양 복사선이 멜라닌이 있으면은 자외선의 요 영역 UVB 요 영역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멜라닌이 요거는 그냥 적어내고 이렇게 돼서 주로 요 영역을 갖다가 멜라닌이 그 단백질이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분산해갖고 많이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해한 건데, 유해한 그 성인인데, 햇빛 중에 이제 자외선은 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적외선이 40%, 가시광선이 50%인데, 요 중에는 이제 5%, 요게 이제 피부를 이제 완전히 그 바람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요걸 보여주는 게 이제 멜라닌, 그게 이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색깔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피부는 이거를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라닌 세포가 많으니까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흑인은 그걸 보호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UV 요게 이제 해롭다고 그랬잖아요. 24%를 그냥 피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흑인 요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흑인은 훨씬 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잘 방어를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그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피부암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비타민 D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D를 이 멜라닌 세포, 까만 세포가, 하얀 세포가, 멜라닌 세포가 없어야 이거를 잘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가 없어야 피부가 하얘요. 근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유라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자외선이 아프리카처럼 세지가 않으니까 피부가 좀 하얘요. 바람 위험성은 적은데 피부가 하얘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D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D가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절대 음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쬐야 된다. 전 세계 사람이 지금 50%가 비타민 D 결핍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식단에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물론 되는데 절대적인 건 햇빛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창가에. 그럼 따뜻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햇빛에 있으면 울트라바이올렛 A는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유리에 있으면은 자외선을 받아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자외선이 아닙니다. 진짜 햇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게 결핍이 되면은 온갖 거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지만 만들어지는데 음식에는 물론 나오지만은 그 소리 아닙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걸 불안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게 간하고 신장에도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여기서 면역체계가 다 만들어지는데 거의 뭐 만능 효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음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간한 우리 1360 단위인데 여름에 15분 만큼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 음식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부족한다. 햇빛을 쬐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면역체계와 관계 있다는 거는 우리 해결의 그 유행지가 다 마산 이런 데 있잖아요. 햇빛 쬐는데 선샤인 큐어라고 하거든요. 선샤인 큐어. 햇빛 쬐면 건강해지는 거죠. 비타민 D가 면역하고 굉장히 관계 있고 또 하나 이제 칼슘이죠. 칼슘 하는 게 비타민 D가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나와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도태됐을 겁니다. 이런 거 다 걸려갖고 도태됐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근데 피부가 허연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피부가 허였다고 그러잖아요. 허연 피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데 와서 허연 피부를 가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비타민 D하고 햇빛하고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막 까면서 미류가 그래서 쭉 나와갖고 동아시아인 유럽인 이렇게 이제 갈라졌는데 유전자가 이제 이 피부 색깔을 접하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MCI에 대한 유전자가 생겨고 요거는 동양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똑같이 받았어요. 그죠? 아프리카에는 여기 파란 게 없는 거거든요. 이건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근데 동양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약간 달라진 게 그게 MCIR 그 다음에 OCA2 요거는 약간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받은 거고 다 하얗게 된 겁니다. 결국 다 하얗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유럽 사람들이 하얗게 된 거는 6,500년에서 약 4,000년대 기원전이죠. 기원전이 아니에요. BP니까 Before Present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겁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얗게 된 거는 아나톨리아 농경인들이 와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갈리아의 있잖아요. 시저가 영국에 그 피트족 스컬 같은 사람들 그 기술한 거 보면 새빨간 놈들이었다고 해요. 피부가 완전 구릿빛 피부였다고 해요. 그러면 하얗게 된 건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안 된다는 겁니다. 6,000년 전에 와서 그때부터 다 하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농경이 있다는 그랬냐? 농사를 지으면 비타민 D가 풍부한 걸 먹는 그 풍부한 거를 그래서
피부가 꼭 이거 까만 피부가 아니더라도 커버해 주는 겁니다. 비타민 B 음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된 거고, 200만 년 전에 하얀 피부였습니다. 우리 침팬지 피부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털이 없어지니까 햇빛에 보호해 주려고 멜라닌이 생기면서 새까매진 겁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 같은 것은 까만 피부였어요. 까만 피부에다가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게 생략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이것도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약간 틀립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약간 허옇게 됐어요. 최근에 2000년 전에 약간 허옇게 됐어요. 우리 관심 있는 동양이니까.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허옇게 됐다가 다시 검게 된 거예요. 4만 4천 년 전에. 3만 년 전에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라시아는 하얗게 된 겁니다. 하얗게 되고, 유럽이죠. 유럽, 중앙 유라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직모, 털이 뻣뻣하게 됐잖아요. 그게 전부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색깔이 이렇게 됐고, 이 이누이트죠. 에스키모는 약간 까매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햇빛에 반사하니까 이게 엽산이 이제 깨진다고요. 자외선을 받으면은. 근데 엽산이라는 게 이제 음식, 채소에서 나는 거예요. 채소도 그렇지 않아도 못 먹는데 그것까지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까매졌다고 해요. 전적으로 이거는 피부는 한 5만 더 하죠. 전적으로 피부는 저건데 이 눈동자하고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하고 같은 유전자거든요. 이 결국은 특히 이제 피부에서 저거 되는 거는 이제 헤르카라고 뭐보다 헤르카2라는 유전자인데 요 옆에 있는 유전자가 요걸 이제 변화시켜서 이렇게 된 건데 유전자도 저기 이제 보면은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해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작용한다고 해요. 눈색이 오면 파란 눈, 갈색 눈, 뭐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나왔을 적에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파란 눈이라고 하잖아요. 파란 눈이라고 하는데 2008년 연구에서는 발트에서 한 사람에서 비롯됐다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과학 오디세이가 그렇게 썼는데 최근에 연구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전에 공통 파란 눈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가 발트에서 퍼진 건 맞는데 그렇게 퍼졌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한 8에서 10%가 이제 파란 눈인데 이게 색소 부족이 돼서 알리비노 현상이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발트에서 이제 여기 파란 색깔이죠. 여기 발생된 여기서 시작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색깔이 어디냐면 반달력이 쳐들어있는 반달력. 이 반달력인데 옛날에 로마 말기에 게르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트족은 이거 야만인인데도 좀 제대로 된 민족이라 우리 이제 보디기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보디기 고트족이 만든 저거라고. 문화가 좀 있는 놈들인데 반달족은 진짜 개야만. 그래갖고 막 문화재 파괴하고 길거리에 탱키지라고 그러는 거 보고 페인트지라는 거 보고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내려갖고 지금 모로코 튀니지에 여기서 왕국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450년인가 로마 가서 이거 개판다. 완전 쑥대를 만들고. 얘들이 파란 놈이잖아요. 얘들이 파란 놈에서 지금 여기서 파란 놈까지 반달족들이 거쳐가는 것들, 반달족들이. 그냥 금발. 노란머리 있잖아요. 노란머리도 똑같은 거예요. 피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 노란머리의 근원이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게 뭐냐면, 킬티그라는 유전자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말타 있잖아요. 시베리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아까 3만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금발이. 근데 금발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그냥 노래진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 한단 몇천 년 전에, 그때 이렇게 오면서 금발이 이렇게 된 거죠.
금발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발도 이렇게 돼갖고 요 돌연변이가 1만 1000년 전에 1만 7천년 전에 저게 시작이 돼서 금발이 됐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반투족 금발인데 26%가 금발. 반투가 아니라 바나투. 남태평양에 솔로몬 대로. 아, 저번에 남태평양 금발은 네. 저 조만간에 백인 선원들이 원주냐고 그거 해. 그거 아니라고요. 왜냐면 요거 유전자가 요거는 T1이 RP1이라는 문제예요. 아까 그 금발은 OCRA인데 요거는 유전자가 약간 다른 유전자예요. 근데 걔가 자기를 하얗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된 거고 또 몽족이거든요. 이제 라오스, 베트남에 있는 거. 근데 이 몽족이 이제 묘족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묘족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양자강 황하목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이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노란 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알폰소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가까운 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라타제 우유입니다. 우유. 피부가 하얘지니까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먹어야 돼요. 비타민 D를 해야 되는데 그거 칼슘 부족하잖아요. 그거 해주는 게 라타제. 라타제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포유류는 낳자마자 처음에만 저걸 먹고 한 1, 2년 된 사람 같으면 1, 2년 되는 이 소화를 못합니다. 락타제는 뭐냐면 우유에 있는 당분이거든요. 우유에 있는 설탕이거든요. 그걸 먹는데 사람이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애가 계속 빨면은 엄마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호르몬 저게 되고 그건 애를 더 이상 못 낳는 거예요. 애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포유류는 일정 기간이 되면 우유를 소화 못하게 돼요. 유당을.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 변종이 생긴 겁니다. 왜? 피부가 하얘지니까 비타민 D 저걸 해야 되잖아. 칼슘을. 그거 하려니까 안 되니까 유럽 같은 데는 진짜 옷 두껍게 입고 추운데 햇빛 쬐게 일이 없어. 그럼 죽는 겁니다. 고로병 걸리거나 면역에서 다 죽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타제 유당이 이것도 이제 농경이 되면서 우리 락타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은 우리가 우유 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른도 우유 먹는 거는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근데 안 먹다 보면 저는 우유 못 먹거든요. 지금도 먹으면 더부룩하고 괜찮아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유럽도 이게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덴마크나 이런 데는 90%, 그 다음에 중부 유럽은 한 75%, 남유럽, 이태리 뭐 이런 데는 한 50%, 그 다음에 한중인은 5%인데 우유 소화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유 소화 못하는 게. 근데 이상한 거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몽골족은 목축을 하는데 락타제가 안 나옵니다. 우유를 먹는 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코가 서양 사람들 코가 크자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환경적인 겁니다. 왜냐면 들숨날숨하는데 춥고 건전한 기후에서는 들숨할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습기를 차고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건조한 기후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빨리 식혀야 되니까 콧구멍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지금 차고 무슨 게 기후에 따라서 코가 다 틀려진 거예요. 서양 사람이 코가 크다 전부 이거는 유전도 아니고 콧구멍이 어떻게 생기고 크기가 어떻게 생기고 이거는 거의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다. 체격. 나는 추울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토끼도 이거 베르그만 것이 알레르기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도 저쪽에 부르키나 파소나 뭐 이런 마사에 오면 계속 일찍하잖아요. 에스키모족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약간 키가 작은 것보다도 이 체형이 동그랍니다. 사지가 짧아요. 그래 이제 열을 보존합니다. 겸용 빈혈증 금방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니까. 겸용 이건 말라리아는 다 죽는 겁니다. 말라리아 걸리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4명이 죽냐면은 3억 명이 걸리거든요. 2019년에 40만 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갖고 이거 걸리면은 이게 말라리아 모국에서 원심이 이렇게 들어가고 적혈구가 싹 없어질 때까지 커진대요. 적혈구가 싹 소멸 때까지 죽는 겁니다.
이거 또 하나 죽는 건데, 이상하게, 그 이제 백신이 2021년에 개발됐대요. 옛날에는 키닌을 먹으면 난다고 했는데, 완전히 낫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치기라고 그러는 건데, 자, 이거 걸리면 작살이 나는 병인데, 치명적인 병인데, 옆에 지방에. 이걸 유전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모양, 경상, 시클셀 디지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유전자 하나가 틀렸어요. 유전자 한 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저렇게 남모양으로 되니까 피를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빨간 피가 전부 다 적혈구인데, 90몇 %가. 이렇게 되니까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막히고, 모세관 막히고, 온갖 질병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죽는 게 아니고, 요건 이제, 요 유전자가 몇 개만 딸 있는데, 다 죽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개인화, 독성, 통증, 뭐, 이런 거 까무러친데, 이게 걸리면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유전자가 엄마, 아빠한테 2개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모양 만드는 유전자가 반반씩 아빠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반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릴 때, 유아 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병이 잘안 걸리는 그 말라리아에. 근데 조금은 아픈데, 죽을 정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라리아 걸리는 지역인데, 그 유전자, 면역 유전자가 달려있어요. 저 찌그러진 이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경상, 이거. 완전히 이제 유전자 하나가 바뀌어갖고 저는 이제 큰 효과를 이제 낸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알코올 보내서. 술 먹으면은, 뭐, 내 동생이 이제 추석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영양분이 어쩌고, 살이 찌고 어쩌고, 뱃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죠. 술 먹은 거에 90%는 간에서 배서 소화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에서 5%는 배출되고 소화되는 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이게 어디서 보내는 삼성병원에 이제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아세트알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죠. 이거 되고 요거 되는데 요렇게 만드는 효소가 요겁니다. ADH하고 ADH하고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술을 먹으면은 이 에너지 소비에 9칼로리가 세웁니다. 1g다. 알코올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에탄올 대사에서 에너지 만드는 게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2칼로리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삐짝 마르는 게 정상입니다. 안주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술 먹으면 점점 세지는 건데 요거 때문에 그렇죠. 먹으면 점점 세지는 게 저게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동양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여기는 한 50% 이렇게 돼요. 근데 몽골 지역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에서 오고 이게 헛소리예요. 이게 유전자가 어디에 제일 많냐면 양자강 유역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일본에 많고 서양 놈들은 술 먹으면 저렇게 되지가 않아요. 빨갛게 되는 큰 하나 일본 사람 같은데 그거는 아시안 플러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아시안 플러시, 아시안 글로우라고 부른다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술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 유전자가 네 개잖아요. 소수가 4개잖아요. 4개 다 있는 사람, 3개 있는 사람, 2개,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돌아가시는 수준이었고, 다 있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2개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 유전자, 알코올 유전자.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이제 도연변이 유전자, 술 분해 못하는 유전자입니다. 일본, 한국, 몽골 이런 데 거의 없어요. 서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간 아시아에 그렇게 있어요. 술 분해 못하는 거는 완전히 동양. 그 분포입니다. 요게 제일 많잖아요. 술 분해 못하는 거. 중국 술이 보면 북쪽에는 꼬량주인데 남쪽에는 주겹청주 같은 거 약하잖아요. 술 못 먹으니까 약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분해, 저 까만 데서 술을 분해 못하는 그 몽골에 이런 데서 소삭한 네? 우리도 분해 못해요. 네? 술 분해 못한 사이에. 네? 담배 안 해요? 아니. 몽골 사람은 술 먹는 게 아니죠. 몽골은 이제 마유주를 먹는데 걔들은 술이 그런 술이라 그런 거죠. 독수 먹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독수 먹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확 틀립니다. 그 비율이. 근데 이게 아니고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뭐 일본 사람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나는 적은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귀지. 귀지. 이 귀지가 뭐냐면 귀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건데 이 귀지가 한국 사람은 100% 젖은 귀지입니다. 한국 사람 귀지는 서양 사람은 거의 0% 젖은 귀지입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사람도 100% 젖은 귀지입니다. 한국에 제일 많아요. 한국에. 일본에는 한 5, 60%인가 70%인가 그리고 왜 요리였는데 그 글자 하나 틀려서요. 글자 하나 틀려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거 뭐 젖은 귀지 마른 귀지 분별하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 사람이 요 귀지는 마른 귀지는 우리가 이제 다 젖은 귀지 마른 귀지죠 우리는 마른 귀지니까 전부 다 귀지가 그런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른 귀지가 이게 이제 2, 3만 년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비율로 보면 한국 사람은 거의 100%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몽골, 유럽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게 왜 됐냐면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 서양 놈들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양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채취 나는 게 정상입니다. 젖은 귀지가 그 채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린샘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아크린샘이 우리 서양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태권도 같은 거 옷 벗고 이제 서양 놈들하고 하면 까만시라는 냄새. 왜냐면 걔들은 다 젖은 귀지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그 마른 귀지기 때문에 그 냄새 기절 촉풍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귀지하고 우리 마른 한국 사람은 100%라고 보거든요. 일본 사람은 한 70, 80%고. 이게 아크린산하고 돼갖고 냄새하고 관계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하면 유방암하고 관계가 있고. 이게 마른 귀지가 있는 사람은 유방암 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초유 있잖아요. 애 낳았을 초유. 초유가 빈약하다고 해요. 이게 땀샘이 이제 그 아크린 세미가 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냄새 지독히 나는 거는 한국 사람만 냄새 안 나는 거. 그 느낌이. 약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유전자가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은 좀 냄새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좀 냄새 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냐면 나중에 말씀드린 피부, 먼지 이런 것들은 환경이나 극히 작은 유전자가 최근에 해서 그게 극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거지 원래 인종이라는 게 그렇게 근본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다는 그